북테크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재테크의 백미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이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우리 가정주부들 또 우리 직장인들이 잘 이제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처음에 보면 이게 있어요. 슈퍼짠 선발대 대상. 이게 뭐예요? 뭐 상을 받으셨나요? 아, 네. 어떤 상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슈퍼짠, 그러니까 네. 짠순이 대회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돈을 아끼는 걸 하면서 투자 공부를 계속하고 그 모은 돈으로 집을 이제 샀잖아요. 네. 이런 걸 하는데 집을 빨리 살려면 돈을 모으는 거 말고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돈을 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벌 수가 없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대회에 제가 나가서 글을 제가 써서 1등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1등.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봤어요. 어디 내가 이렇게 뭐 상 받고 이렇게 돈 받고 네. 상품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공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이제 그런 거 한 거예요. 밖에를 못 나가니까. 응모를 해서 또 그런 네, 상도 네. 받으셨군요. 이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몰라서 그렇죠. 네. 네. 이걸 했더니 방송 3사에서 저를 촬영을 하겠다고 그래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이벤트가 나한테 또 이렇게 수많은 기회들을 이렇게 몰고 네네. 오는군요. 몰랐어요. 음, 이런 거에 상을 타면 TV에서 우리 집에 촬영을 오는 네. 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놀랐죠. TV에 이제 본인이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되게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안 봤죠. 왜요? 너무 막 못생기고 막 집도 거지 같고 하니까 안 봤죠. 그때 그 빌라에 좀 힘들게 살 때 그때 당시였죠. 그때가. 네네네. 친구들이 볼까봐 너무 무섭고. 제가 그 봤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애 없고 막 본인이 재테크하셔서 직접 쓸고 닦고 쭉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데 저분 정말 멋있다. 예전에 봤어요. 근데 네, 그때가 7년 전이에요. 네. 그 방송이. 근데 그 뒤로 이 7년 만에 지금은요 우리 김 작가님이 부라고 표현하면 네. 이 정도의 부에서 지금 이만큼 올렸습니다. 지금도 뷰를 더 확장해 가시는데 이게 다 책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김유라 작가님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아, 저 사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죠. 능력보단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욕심. 욕심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욕심 없는 사람들은 네. 그냥 안주하고 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욕심이 좀 있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이든 뭐든. 네. 제가 가끔 이제 외부 이렇게 세미나 나가면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행복하세요? 제가 항상 질문하니. 그러면 행복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또 제가 질문을 또 해요.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제가 나가면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50대 전후 세대거든요. 꿈이 뭐세요? 라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저 사람은 무슨 50 넘은 사람한테 무슨 꿈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이 심장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작가님도 여기다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꿈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그런 거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런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세상의 모든 꿈과 그러니까 만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50대에도 이 우리 10대 때 이런 꿈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엄마 꿈이 뭐야? 이런 말을 아기가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기가 잘 모르니까. 아기가 꿈이 뭐야? 아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꿈을 꾸잖아. 나중에 뭐가 돼야지 동화책에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당연히 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지. 엄마는 꿈이 뭐야? 아빠는 꿈이 뭐야? 그래요. 그렇게 물어봐요. 순수하게.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꿈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꿈을 이제 조금씩 꾸게 됐죠. 꾸게 됐는데 그런 책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전공과 상관없는 또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책을 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 하신 분들. 꿈을 하나씩 찾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롤모델을 여러 명 찾았어요, 저는. 내 꿈의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 롤모델을. 네. 네. 예를 들면 주부였다가 강사가 된 사람, 네. 뭐 전공이 아닌데 이 분야 전문가가 된 사람, 뭐 되게 많죠. 방송인이 아닌데 방송을 하게 된 네. 사람, 되게 많아요. 평범한 주부인데 우연하게 방송을 하게 되신 분들이 네. 있어요. 되게 많죠. 그래서 각 분야의 롤모델, 뭐 육아의 롤모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되고 싶은 그 롤모델을 찾고 네. 이미 뭐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춰서 된 분 말고 네. 나같이 평범한 주부 회사원이었는데
잘 되신 분들. 네네. 그럼 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을 찾아서 어떻게 됐는지. 계속 관찰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분들 책을 다 보고요. 갈 수 있으면 강의도 막 가보고 네.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 이렇게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잖아요. 그런 거 다 구독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면은 이제 그분들 남겨주시는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 롤모델과 계속 연을 닿게 해야 돼요. 연을. 그러니까 책 한 번 보고 가슴이 뛴다. 그냥 끝나거든요. 계속 보고 그쵸. 강의도 좀 듣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죠. 저도 책 나오면 그분이 그 저자 강연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찾아가서 네. 이제 맨 앞에서 와, 보거든요. 저도 맨 앞에서. 왜냐면 그분의 네. 에너지를 받으려고. 맞아, 여러분 맨 앞에 앉아야지 기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뒤에 앉으시면 안 돼요. 네. 그 정말 말씀하신 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한테는. 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분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면서 막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우리 김유라 작가님이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지금까지 몇 권 쓰셨죠? 지금까지 제가 공동 저자까지 하면은 하나, 둘, 셋, 세야 돼요 넷, 지금. 다섯, 한 6권? 6권 정도. 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나 보통 이제 책을 몇 권 썼나 이렇게 세야 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일반인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책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시 소설은 그런 좀 재능이 있어야겠지만 그쵸. 일반 실용서나 뭐 자기계발서 아니면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쓰는 것들은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을 쓰셨어요. 모든 독자는 예비 저자다. 아무나 쓸 수는 없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책.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책이라는 거. 네. 이제 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혹은 내가 이런 스토리를 좀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고 네. 결정을 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비 저자예요. 제가 아까 말한 부자 노트 있죠. 네. 그런 걸 계속 쓰다가 어느 날 내가 요런 꼭지 우리가 이제 소 주제를 꼭지라고 표현을 네. 하거든요. 한 한두 장 A4 용지 나오는 네. 그 분량이요. 꼭지를 평소에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책에 있는 이제 그 목차 중에 한 꼭지 네. 내 눈에 마음에 어. 들어온 것들을 다 네.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네. 그걸 이제 한 줄로 한 한 줄로. 줄로 이렇게 핵심 요약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꼭지를 한 50개 정도만 만드시면 책 한 권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꼭지 50개를 내가 뭐 이 책을 읽다가 또 발견할 수도 있죠. 어떤 책을 보다가 네. 내가 이 책에 나온 영감을 얻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산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금리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기사를 보다가 내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쿠팡 얘기도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볼 줄 알면은 투자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쿠팡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손정희가 왜 여기를 투자했고 이런 얘기를 막 제가 썼는데 지금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고 네. 정말 커졌잖아요. 선명지연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책 제가 몇 년 전에 썼는데 그래요? 이런 기업을 눈여겨봐라. 쿠팡이 이제 이 시장을 다 먹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 그렇게 쓰셨어요? 네. 야, 쿠팡에 대단하시네. 대한 얘기도 막 쓰고 그 다음에 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께서 네. 그 전라도 순천에 있는 섬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요? 섬을 통째로 사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관광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막 그런 것도 이제 인사이트도 같이 책에 넣었죠. 그것도 기사 같은 걸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책 아이디어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관심 분야를 또 자꾸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유튜브든 책이든 신문기사든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든 그쵸. 보든 그냥 그걸 이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봤던 것들 중에서 이제 이걸 하나의 한 줄로 네, 핵심적인 핵심을 거. 딱 네. 이제 써놓고 나서 그 핵심적인 게 한 50개 정도가 모이면 네. 그게 이제 책 한 권 분량이 되는데 그게 이제 뼈대죠. 그죠. 뼈대인데 그 한 줄로 요약한 걸 내 내용을 스타일대로 풀어서 한번 이제 내용을 쓰면 이제 써보는 돼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책 한 권이 발견되는 거네요. 네, 그냥 네. 오늘부터 책 써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네. 평소에 이걸 모아야 되는 평소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평소에 관심거리가 있으면 그 관심거리를 이렇게 50개 정도를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아보세요. 제목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럼 그 문장을 가지고 이제 좀 풀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다 못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자꾸 이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쓰려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정보 보고 하면 이걸 이제 계속 네네네.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면 맘만 먹으면 이 책이라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책을 쓰면 뭐가 좋죠?
책을 쓰면은 일단은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전문가로서 좀 그 인정도 분야에서 받고. 이 분야를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책을 썼구나. 그리고 강의 같은 걸 하기에 되게 용이하고 강의 의뢰도 들어오고. 네, 다른 일을 할 때 이제 저자라는 위치에서 할 수 그쵸. 있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주부도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 그냥 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 너무 안타까워요. 또 남편들도 회사 다닐 때는 명함이 있잖아요. 우리 만나면 인사하는 게 명함이에요.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또 직장 다니기 싫어하시는데 또 직장 안 다녀봐요. 명함 줄 게 없어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 뭐 하세요? 그러면 저 그냥 집에 있는데요. 근데 책은 어때요? 김 작가님 누구든지 한 1년만 노력하면 충분히 쓸 수 있죠. 1년도 안 걸리죠, 그죠? 사실은. 6개월 정도?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이 북테크 3단계 이제 마지막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일단 뭐 재테크하면 다 돈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돈도. 근데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되면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제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알려주는 책들 있었는데 추천할 만한 책 있으면 좀 있으실까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라는 책은 거의 네. 인간관계의 네, 저도 바이블 읽었어요. 같은 그런 책이죠. 네. 다 아는 얘기긴 한데요. 실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끌림이 있었어요?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라. 경청하라. 네, 네. 핵심 문장을 저는 딱 뽑아와요. 이것도 바로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김 작가님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책의 그 한 줄을 딱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가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모르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게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면 이게 돈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돈은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죠. 돈이 네. 혼자 이렇게 굴러서 오지 않잖아요. 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맞아요.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오거나 네. 뭐 좋은 부동산이라든가 좋은 투자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게 돼요. 그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되게 멋있고, 아니, 옷을 잘 입어서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풍겨나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갖고 있는 그냥 그분의 습성이나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매력적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경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책을 통해서 그렇게 시켰다. 책에서 네.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배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노력했고 이 노력이 계속되다 보니 이게 그냥 몸에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굉장히 경청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도 너무 고맙잖아요. 나를 그냥 리액션을 막 네. 잘하고. 그럼 네.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뭔가 이렇게 제가 네. 알려주려고 하고 뭐 좀 더 많은 노하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제 노하우 집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면 많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간관계에 관련 책 지금 이제 소개해 주셨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것은 한 최소 3번 이상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이제 몰랐던 점을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저도 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간관계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읽어보면 정말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잘 만들어 가시면요 의외로 이제 좋은 관계를 또 좋은 기회를 이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 TV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40, 50대잖아요. 굉장히 우울해 세대예요.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위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애들도 맞아요. 키워야 되고 네. 정작 본인 회사도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그런 위기에 있고 별로 즐거울 게 별로 없어요.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나아갈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면 모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